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도 게을러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젊었던 시절처럼 밤새 일을 못하는, 젊어서는 밤새 했죠. 할 일이 생기면 밤새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재 작업할 때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교재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조금 먹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요. 피곤하면 누워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핸디캡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 분량을 한 30%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하고 회로 분석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어쨌든 교재 작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또 수시로 동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하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카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셔서 설명을 지면으로 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자 수리 관련해서 설명이라는 거는요, 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게 저 답답해요, 저도. 막 이게 글 쳐서 여기다 올리다 보면 몇 번을 이래가 이해가 될까? 저렇게 해서 이해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좀 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올려도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전자수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의문점일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PWM 기동전압 관련 질문입니다. IP타임 SW2400이라는 공유기 만드는 브랜드죠. IP타임. 증상은 전원부. 예. 이제 파워 스위치 FET 내장 PWM 이렇게 표기했죠. 예, 파워 스위치 KA5L0380R 교체 후 정상 출력됩니다. 자, 수리는 했는데 의문점이 생겼어요. 회로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 PWM의 VCC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데콘에서 기동전압을 받아 PWM의 초기 파형이 발생되고, 그 이후 트랜스 보조 권선의 상호 기전력이 형성되어 동작이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거 회로를 직접 그리신 거예요, 요거. 데이터 시트 보고 그러셨는지. 예. 일단 요걸 딱 보면은 인덕터 그린 필체, 폼, 그 다음에 다이오드, 요거 저항 표시한 거, 요 캐패시터 표시, 요거는 이제 전자 출신들이거든요, 전자. 그러니까 이분도 전자 출신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를 깔끔하게 그렸어요. 자, 요걸로 보면 이제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요. VCC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311V, 이게 311V입니다.
311V 라인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예,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평활 캐패시터네요. 예. 요 평활 캐패시터고, 요거는 이 파워 스위치에 전원 캐패시터 거의 90%가 47 마이크로 50V짜리 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요 부분에 311V 라인에서 저항기를 타고 넘어가서 VCC에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선 요걸 이제 고속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고속 다이오드. 요건 이제 트랜스. 자, 여기다 같이 붙여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건 요겁니다. 330K짜리 저항을 직렬로 건너가서 VCC에 연결됐다. 311V가. 그런데 여기서 정상 동작할 때는 얘가 여기 보니까 19V 정도가 걸리더라. VCC가. 여기에. 그럼 330V는 311V는 어디를 갔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검사한 거는 이렇게 해본 건 어떤 거냐면 330K를 여기서 분리했어요. 분리하니까 330K VC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전단이고 뒷단인데 전단에 311V 있는데 290이나 300 상관없어요. 이 전압이 그대로 걸리더라. 여기에 330K 출력 쪽이죠. 입력이라고 봤을 때 출력 쪽을 분리해내니까 패턴에서 뽑아내서 요거만 330K의 한쪽만 요쪽을 패턴에서 빼가지고 보니까 여긴 311V가 있죠. 빼고 나니까 여기도 311V 걸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298V, 예. 그게 그거니까. 298V.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측정할 때 여기 충전 전압이 298V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기 너머에 이 분리 얘를 패턴에서 드러내가지고 한쪽만 찍어보니까 330K. 찍어보니까, 분리해 찍어보니까 여기도 298V가 나오더라. 근데 실장되면은 왜 없어지느냐? 298V가 아니고 왜 19V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이분이나 이제 최대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수차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딸려요. 요즘 그러니까 최근의 이론은 저는 어려서 배워가지고 그때 기본 지식이 살짝 요만큼 남아있지, 요즘 이론적인 지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론 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상에서 궁금한 건 저도 찾아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지식거리나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실전 수리를 하는 엔지니어의 기사의 눈으로, 시각으로, 수리를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R2 330K짜리죠. R2를 제거 후, 그러니까 VCC 단자 쪽으로 라인에서 뺐다, 이런 얘기죠. 298V.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동전압이, 이제 빼니까 기동전압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이오드는 무전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 전압이 없다. 당연히 없는 거고. 예. 이건 측정 안 하면 상관없어요. 지금 말로 다 설명돼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고속 다이오드에서 아마도 이쪽이 고속 다이오드 같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여기 310, 평월 캐패시터 311V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얘
2번 단자, 3번 단자 VC에 들어가는데 이걸 거기서 뺀 거예요. 빼고서 다른 건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찍었으니까 298V나 300V나 뜨는 게 당연하죠. 자, 이렇게 찍은 거를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298V. 자, PWM이 동작된 상태에서 동작시켜놓고 R2를 제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19.6V다. 왜? 동작을 했으니까. 회로가 동작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로써 기동전압으로 PWM이 동작을 시작하면 보조건선에서 형성되는 전압만으로 그 동작이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로에서 대콘, 평활 콘덴서에서 298V와 보조건선에서 19.6V가 동시에 PWM VCC에 공급되는데 최종 전압이 19.7V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동시에 공급된 거 아니에요. 끊겼어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이분은 298V와 19.6V가 PWRC에 동시에 공급됐다고 하는데 동시에 아닙니다. 이것만 공급된 거예요. 298V가 VCC에 물리면 저 IC 터지죠. 터지죠. 자, 요걸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고속 다이오드인데 여기다 표현을 했어요. 원래 거를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대중적인 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이 그린 거니까. 아이고, 여기 데이터 시트에 제가 그려야 되겠네요. 자, 1번 그라운드, 2번 드레인, 3번 VCC, 4번 피드백. 이런 4핀짜리 파워 스위치입니다. 페어차일드 파워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페어차일드는 이제 여기 예전에 부천에도 이 반도체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파워 스위치 4발짜리. 자, 이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밑에 이제 다른 분 한 분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도 219V, 298V가 PWM IC에 공급된다는 것인데 아니죠. 이게 PWM IC VC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인데 그때도 298V가 들어간 게 아닌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298V. 근데 절대 PWM VCC에 이 파워스위치 VCC에 298V 절대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터졌다는 얘기죠. 298V가 PWM VCC에 공급된다는 것인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저나 다른 분이 설명한 거는 거기에 298V가 걸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스타트된 이후에 보조건선에서 만들어진 19.6V만 측정이 되느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330kV 저항을 거친 전압이 298V로 측정이 됩니다. 뺐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안 뺐으면 못 넘어가요. 298V가 못 넘어가요. 330K라도 작은 것 같죠. 이제 뒤쪽에 파워 스위치 쪽에도 저항성이 있어요. 이 330K만 저항기가 아니라.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330kV 저항기를 VCC 쪽에서 분리한 상태로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드레인 전압이 1000V라도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무의미해. 뭐 때문에 그러냐? 단순하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298V가 아니라 1000V라도
저항기가 붙여진 상태로 동작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항기를 한쪽을 분리한 상태에서 그 단을 찍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빼서 측정하는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항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항기의 V쪽 단자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죠. 누가? 반도체 회사에서나 아니면 이거 새로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설계자끼리들은 뭐, 야, 이게 조금 더 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낮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의심하거나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우리 이제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자, 우선 이 상황을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 그림, 친숙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먼저 그거를 설명은 어떤 거냐면, 우선 드레인을 그리죠. 게이트는 내부 회로에 있죠.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드레인, 3번이 VCC, 4번이 피드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평활 캐패시터, 요거를 너무 가깝게 그렸네요. 트랜스. 자, 평활 캐패시터가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나오죠. 평활 캐패시터 충전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평활 캐패시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론적으로 220은 AC 220은 311V를 뜻하는 거니까 220V는 DC 300 AC 311V를 뜻하는 거니까, 자, DC 220을 그대로 정렬하면 311V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한쪽이 이렇게 해서 드레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 저압 쪽이죠. 이쪽 고압 쪽이고, 2개 단자, 이렇게 4개 단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압 쪽 2개 단자 중에 하나는 오리지널 그라운드고, 한쪽에서 고속 다이오드가 붙어 있죠. 이렇게. VCC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드레인 단자, 드레인 라인, 그러니까 311V 라인이죠. 여기 311V. 여기서는 298V 이걸로 할게요. 298V로 하겠습니다. 298V가 드레인으로 갈 때 VCC 사이에 뭘 했냐? 330V짜리 저항기를 하나 썼어요. 330K짜리 저항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이 330kV짜리는 298V가
VCC로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330K짜리를 걸어놨겠어요? 15짜리만 걸어놔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98V가 넘어가서 얘를 구동시킨 게 아니거든요. 잘 돼봐야 여기는 8V 안팎이에요. 8V. 이때 시동전압. 그러니까 298V가 330K를 넘어서 VCC에 도달했을 때 전압이 기껏해야 8V. 플러스 마이너스 뭐 2V 정도? 보통 파워 스위치들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파워 스위치 중에 뭐 8핀짜리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드레인에 만약에 311V가 들어왔다 해도 311V 걸리는 순간 내부 회로에서 요 드레인하고 연결된 회로에 뭐가 있냐? 레귤레이터 회로가 있어요. 여기서 뭐 5.8V 이렇게 다운시켜서 이거를 한번 내부 구동 전압으로 씁니다. 시동 전압으로. 딱 한 번만. 시동 전압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98V가 걸렸지만 VCC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만 298이지 여기는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요 범위. 6V에서 뭐 10V? 10V까지는 안 올라가. 9V 정도. 그럼 여기 넘어온 전압은 이때 298V가 330K 저항을 타고 VCC 단자로 넘어왔을 때 저항은 기껏해야 7, 8V예요. 7, 8V. 왜? 저항 때문에. 겨우 330K라고 298V가 7, 8V밖에 안 떨어지나? 떨어지죠. 또 이 330K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얘도 저항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 회로마다 다. 그러니까 이 330K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298V가 여기 연결된 상태에서는 얘도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전압을 여기서 다운이 되고, 그럼 얘를 분리를 하면 330K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걸 분리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물으신 분이 298V가 그대로 뜬다. 당연하죠. 반대쪽에 부하가 없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리죠. 그 전압이 통으로 넘어가요. 떼고서 그래서 떼고 이걸 저항을 분리하고 나서 재는 거는 의미가 없다. 298V. 여기는 저항이 여기 납땜이 이렇게 돼 있다. 기판 끝에 뒤에 납땜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껏해 여기 넘어가는 전압이 여기 단독으로 했으면 넘어가죠. 이게 넘어가요. 근데 여기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IC에 연결돼 있잖아요. VCC에. VCC에 연결되면 이쪽 부하 내부 저항하고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는 이 의도한 대로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뭐 한 7, 8V, 7V 뭐 이렇게밖에 안 떠요. 이건 순간입니다. 순간. 전원 꽂고 여기 찍으면 늦었어요. 벌써 바뀌어 있어. 19V. 여기서 이분이 설명한 대로 19V 그대로 걸려 있어요. 동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298V가 여기 19V 걸려 있는 라인이 그냥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19V 라인에 걸려 있는 IC를 다 나가버리지. 터지지. 자, 요런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실전적으로 좀 더 느낄 수 있는 회로를, 이제 노트북 충전 회로를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자, 노트북에 뭐가 있어요? 충전 회로가 있죠. 충전 회로. 차저라고 그래. 차저. 충전 회로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9V가 들어오죠. 19V. VDC 이렇게 얘기해요. 19V. 그 19V가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걸리는
DC-DC 컨버터로 갑니다, 얘들은.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BT.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리고 차저에도 19V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연결되죠. 아답터를 꽂으면 19V가 통과를 하죠. 19V. 그래서 DC-DC 컨버터로 가요. 최초에. 자, 이때 여기는 뭐가 존재합니까? 여기는 다이오드 플러스 쪽에는 12V가 존재를 해요. 뭐 12에서 뭐 14V 예, 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걸려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19V가 들어와 있는 상태는 12V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오잖아요. 작은 전압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 19V가 역방향이지만 통과를 안 하지만 여기 그냥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못 넘어온다. 더 큰 전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쪽 회로로 못 넘어오죠. 이렇게 쓰이는 다이오드들을 스위칭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속 다이오드, 쇼트기 다이오드를 쓰기도 해요. 쇼트기 다이오드. 여기다가. 그러면 아답터를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여기는 0V 상태가 되는데 순간 바로 넘어옵니다. 아답터를 빼고 뺀 상태에서 이쪽 전원은 끊어졌죠. 근데 여기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다이오드 넘어와 있던 전원이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다 공급을 하죠. 다 필요한 전압 다 공급하죠. 똑같이. 자, 저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맥스 1990 ET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차저, 충전기란 뜻이죠. 차저. 충전 IC입니다. 이름이 차저예요. 차저, 충전기. 자, 여기에는 19V가 들어가는데 아답터가 연결이 되면 VDC ADPT라고 하지. 아답터 VDC, 아답터 VDC 삼성 19V가 들어오면 이제 한 가닥은 이렇게 흘러요. 흘러서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FET가 N채널 FET 두 개가 있죠. 요걸 스위칭을 해가지고 스위칭 신호는 차저에서 주겠죠. 스위칭 게이트하고 다 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N채널 FET 두 개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파형을 만들면 어때요? 인덕터를 통해서 DC 전압을 만들어 주죠. 자, 이거를 배터리에 넣어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배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배터리 6번, 7번이 플러스 VCC 라인이죠.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쇼트기 다이오드가 있어요. 역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19V가 끊어지면 아답터를 빼면은 평상시에는 여기까지 쇼트기 다이오드 마이너스까지 19V가 걸려 있어요. 19V 걸려 있습니다. 저게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아답터를 뺐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터리에서 배터리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흘러요. 쇼트키 플러스 쪽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서 19V가 담당하던 그 전원 라인을, VDC 라인을 대체한다. 뭐가? 배터리 전압이. 뭐 12.4 뭐 이럴 수도 있고 14V일 수도 있고 14V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9V 라인의 전원 라인을
14V가 대체한다. 어떻게? 자, 평상시는 요까지밖에 못 와요. 요까지 14V가 있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쪽이 19V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파워 스위치 드레인에 298V가 걸려 있어. VCC 사이에다가 저항을 하나 걸어놨어. 330K. 298V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약 7V 정도가 시동 전압으로만 들어갔다. 그럼 다음번에 자, 고속 다이오드에서 고속 다이오드 전단에는 파형이 있죠.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라인에 이렇게. 자, 이 7V보다 저항을 넘어온 7V보다 여기 전압이 커요. 원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이 7V라는 게. 이 뿌리잖아요. 298V잖아요. 저항 너머에 더 큰 전압이 밀고 들어오면 내가 이런 얘기죠. 내가 어쨌든 298V가 저항을 넘어가서 생성된 것 뿐이지. 이거는 다른 놈이 더 큰 놈이 와서 두들겨 패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힘이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시동 전압 딱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게 밀고 들어왔으니까 더 높은 전압이 차지하죠 그 자리에는. 얘는 딱 한 번만 시동만 펄스 한 번만 내주면 돼. 끝. 실제로 이거는요. 뭐 여기서 더 의문을 달면은 스코프 2 채널 동원해 가지고 스코프 상에서 찍어 가지고 또 뭐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론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노트북 배터리에서 나온 14V가 여기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V가 여기 당당하게 14V가 못 넘어가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가 돼요? 스위칭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거죠. 전압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19V가 없어지면 딱 한 번만. 19V가 없어지면 다시 여기서 저항 타고 298V 라인에서 저항 타고 다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항기를 떼가지고 끝에 찍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전압이 그냥 당연히 나오지. 안 나오면 이게 뭐 저항기가 고장난 거죠. 저항기가 고장나기 전에는 그냥 이 전압이 그냥 나오게 돼 있다. 떼면은. 그래서 노트북 요거 설명하는 데선 노트북의 충전 회로가 좀 제일 유사한 방식이니까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이 있을 때 높은 전압 쪽으로 못 넘어가죠. 반대쪽으로 낮은 전압은 플러스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근데 19V는 어때요? 역방향이니까 14V 라인으로 못 넘어오죠. 그래서 이쪽 라인은 19V가 존재하고 19V로 동작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답터를 빼버리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 방해 없이 그냥 넘어가서 19V 라인을 다 14V로 채워지는 거죠. 자,
제 딴에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뭐 여러 가지 노트북 그 스위칭 다이오드 역할의 회로 충전 회로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도 하고 예. 이걸 보시면 여기다 저항을 달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과 유사한 회로다. 결국은 그 저항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스위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압력이 없으면 넘어가고 주고, 압력이 더 큰 압력이 생기면 얘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298V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스위칭 다이오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드렸어요. 보시고 의문 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쪽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100%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이론적인 거는 너무 멀리 와가지고 사실 지금 뭘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손으로 익힌 거, 눈으로 익힌 거 이런 거는 이제 수리 쪽 측면에서는 이제 기억을 갖고 이제 수리를 하지만 이론적인 건 좀 부족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이론적으로 더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 회로 이론을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에 이제 에어컨 수리, 이제 에어컨은 전자회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자회로죠. 기계적인 건 뭐 또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 시간이 없고, 에어컨에 적용된 전자회로에 관련해서 파워회로 두세 가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버터 회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신회로 여기에 대해서 주말에 카페 기술 정모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